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10년 전 마산에 처음 전기를 도입했던 한일와사 전기회사 사택 부지가 재개발 지역에 포함돼 언제 헐릴지 모르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해시의 대형 복합문화센터가 잇따라 들어섭니다. 김해시는 북부동 화정공원 안에 김해 복합문화나눔센터를, 장일동에는 생활 속 행복순환센터를 조성합니다. 정부가 지난 6일부터 5차 국민지원금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가 창원시청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가 14일 창원시청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황무현 마산대 교수와 정혜란 제2부 시장을 공동본부장으로 문화예술과 교육, 노동 등 분야별 40개 기관단체 대표와 기존 유치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돼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창원의 역사를 간직한 근대 건축물이 잇따라 사라지고 있습니다. 110년 전 처음 마산에 전기를 도입했던 한일와사 전기회사 사택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사택 부지가 재개발될 지역에 포함돼 언제 헐릴지 모르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스마트폰 출동 표영민 기자입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자 무성이 자란 풀 사이로 일본식 가옥이 보입니다. 오랜 세월 비어있는 듯한 이 건물은 110년 전 마산에 처음 전기를 들여온 한일와사 전기회사의 사택입니다. 일제강점기 건축 양식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역사적 보존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산의 근현대사를 간직한 건물은 최근 철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삼강청주와 이해숙가옥 등 이미 10곳의 근대 건조물을 잃었던 만큼 이번엔 꼭 보존에 성공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때문에 시민단체 재개발조합과 간담회를 열며 협의에 나섰는데 강권은 사업 무산을 우려하는 조합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근대 건조물을 단지 낡은 건물을 철거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공간으로 보존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활용도까지 높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대구나 서울이나 인천의 사례를 보면 이런 건물들을 잘 리모델링해서, 그리고 한 30% 정도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거든요. 고즈넉한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카페를 쓰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서 부가가치를 굉장히 높여서 실제로 땅값도 굉장히 오르고, 역사적 가치를 품은 공간이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여전히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한 공약 가운데 우수 사례를 발굴해 공유하는 상이 있습니다. 바로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인데요. 창녕군이 우수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정우 창녕군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창녕에서 반가운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수상한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이 제도는 한국의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전국의 자치단체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잘된 부분에 대해서 또 잘된 지자체의 시상을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전국 지자체에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어떤 사례로 수상한 것입니까?
예, 뭐 전국 243개 지자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약 376건의 사례가 접수되었고 1차 209건이 1차 통과를 했고 최종적으로 94건이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장마철이 되면은 재해 지역으로 물이 드는 곳인데 매기 하프만 해도 물이 넘치던 마을이 관광지로 발돋움한다는 그런 사례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매년 장마철에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로 인해서 고통받던 장마면 대봉, 대야 마을의 재해 위험 개선 사업이었는데 이 환경단체와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자연과 사람이 또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내용인데 이번에 우리 경남을 대표해서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녕군 정책에 대한 높은 평가라고 볼 수 있는 만큼 감회도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이번에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사업은 지난번에 그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정비 사업 우수 사례로 우수상을 받았고 행안부 장관 표창과 국비 인센티브 3억 원을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주는 우수상을 포함해서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뭐 상 받은 것도 기쁘지만 무엇보다도 재해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창녕에 수상 소식이 많습니다. 민선 7기 공약 완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마 뒤면 추석인데 구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공약 사항은 제가 국민들께 약속한 사항입니다.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민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노력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께도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들과 약속 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만남 대신 마음으로 오고 가는 그런 추석절이 되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서로 더 가까이 함께하는 그리고 넉넉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군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창녕에서 전해온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소식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지난 6일부터 5차 국민지원금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으로 신용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등 4가지 수령 방법 가운데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송하연 기자가 여론은 지금을 통해 취재했습니다. 5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한 다음 날이면 수령이 가능해 높은 호응이 예상됐습니다. 과연 기대와 같은 반응일지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그래 받았어도 마음이 편하진 않아. 나라의 경제가 진짜 힘드는데 이렇게 도와주니까 너무 고맙지 뭐. 나중에 우리 후세들을 생각했을 때는 안 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다 나라의 빚입니다. 빚이 천조가 넘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 국민지원금이나 이렇게 해준 게 그 경제적인 면에서 그 모든 게 돌아가고 오는 게 참 좋습니다. 올해 국민지원금은 최대한 지역에서 쓰일 수 있도록 사용처가 조정됐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지역에 따라 외국계 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어렵게 됐습니다. 달라진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활용처를 제한 두는 거를 더 좋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 사용처는 좀 확대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에서도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원금은 한 조금 더 많았으면 더 좋겠고요. 지역으로 묶어진 건 괜찮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일단 지역이 살아야지 또 나라도 사는 거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잘 살아야지 옆에 사람도 잘 사는 게 좋잖아요. 일부 지역민들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함께 극복해 나가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원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소상공인과 소외계층 등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집중해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도움은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 국민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이거는 전혀 경제하고는 도움이 안 되고 정말 돌아가야 될 사람이 있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골라서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지원금 효과와 개선점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에는 상생에 힘을 보태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5차 국민지원금이 활기를 잃었던 지역 경제에 반짝 효과가 아닌 생명을 불어넣어줄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1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동남권 대도약 4대 어젠다와 22대 창원 업그레이드 전략을 발표하고 20대 대선 공약 채택을 추진합니다. 허 시장은 진해신항 거점 동부가 물류 플랫폼 완성과 탄소 중립 수소 경제 생태계 조성 등 창원의 미래 발전 전략 과제를 대선 후보들의 지역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창원시는 발표한 대선 공약 과제들을 경남도와 함께 후보자 캠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해시와 김해시 복지재단이 여성 1인 가구에 안심 홈세트를 지원합니다. 두 단체는 지난 13일 여성 1인 가구 성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180여 가구에 실내 동작 감지 센서를 비롯해 문 열림 보안 장치와 휴대용 호출배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농협과 지역기업 등은 추석을 맞아 14일 창원시청을 방문해 차례상 꾸러미 405박스를 전달했습니다. 햅쌀과 사과, 배 부침가루 등 경남의 농산물로 만들어진 꾸러미는 어려운 이웃의 명절 나기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창원시는 전달받은 꾸러미를 관내 저소득 노인과 조손가정 405가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남농협은 차례상 꾸러미가 소외된 이웃의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상기시키고 또 오곡백과의 풍성함을 같이 나누고자 우리 농협과 경남안 내 기업체, 단체 등이 같이 참석해서 같이 동참하여 오늘 어려운 이웃의 추석 명절 차례상을 차리는 꾸러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시의 대형 복합문화센터가 잇따라 들어섭니다. 김해시는 100억 원을 들여 북부동 화정공원 안에 지상 3층 규모의 김해 복합문화나눔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내년 말 완공 예정으로 생활문화센터와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장유 1동에는 22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생활 속 행복순환센터가 2023년까지 조성됩니다. 백신 5접종이 이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쓰거나 하는 거 말인가요? 네, 그런데 정말 황당한 일이 전주에서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눈 다래끼 치료하러 병원에 갔던 초등학생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은 아직 접종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료진이 접종자 이름을 불렀는데 이 아이는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주사실에 들어갔다가 이 백신을 맞았다는 겁니다. 아니, 초등학교 아이인데요? 네, 이 체구가 커서 어른인 줄 알고 착각했다고 합니다. 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상은 없습니까? 네, 다행히 큰 이상 반응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반드시 철저하게 확인하고 접종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